그래서 프라이머리 메소드의 경우에요. 이것도 직접 예제를 직접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 보시면은 프라이머리 메소드가 서클에 정의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프라이머리 메소드 안에서 서클에 들어온 메소드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콜렉스 메소드로 구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1번 프라이머리 구출하고 리턴까지 그대로 반환되는데 반해서 콜렉스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가려진 프라이머리 메소드 상위에 프라이머리 메소드가 호출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프라이머리가 다시 반환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메소드 결합형에서 프라임 메소드는 주 메소드라고 그냥 앞으로는 그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주 메소드의 경우에 최하에 정의된 주 메소드 하나만 호출이 됩니다. 그에 정의되어 있는 프라임 메소드 호출되지 않아요. 이것도 예가 있는데. 이거 해볼까요? 이 프라임 메소드가 여기 두 개나 다 정의가 되어 있죠? 근데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서클의 프라이머리 메소드에서 콜렉스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으면은 위에 있는 프라임 메소드가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프라이머리 한 다음에 애프터 메소드 다 호출한 다음에 자신이 반환이 돼버리죠. 하지만 다시 보면은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메소드, 그러니까 드로우라는 주 메소드 안에서 다시 콜렉스 메소드 호출하기 때문에 상위 메소드 프라이머를 가려진 것을 호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 최하에 정의된 프라임 메소드에서요, 콜렉스 메소드 호출했는데 상위 클래스에서 프라임 메소드 정의되지 않을 때는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메소드 P라는 함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콜렉스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는지 않은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보겠는데요. 단일 클래스 때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본 코드라고 해가지고 다음의 코드는 뒤이어 나올 텍스트 예제에서 사용할 기본 코드입니다. 텍스트 예제에서 이 기본 코드 내용이 일부러 수정할 수도 있지만 수정된 코드라는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다음의 기본 코드를 그냥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고 가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이라는 클래스 만들고요. 클래스라는 슬롯을, 컬러라는 슬롯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만들었는데 첫 번째, 들어오 다음에 비폰이 애프턴이 어라운드 없으면 이게 프라이머리 메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메소드가 호출됐다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다음 리턴 값, 쉐입에 들어오 프라이머리에서 반환한다는 리턴 값을, 이 리턴 값을 굳이 써준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비폰은 마찬가지예요. 쉐입 메소드에 들어오 비포가 호출됐다는 걸 출력하고 리턴 값 반환하고요. 비포, 애프터, 어라운드 다 맞습니다. 그리고 약식 기호를 도입했는데요. 다음에 텍스트 예제에서 위의 코드를 일일이 다시 나열하면은 예제가 너무 길어지고 코드 흐름 원리를 파악하는데도 혼란을 처리할 것 같아가지고요. 약속을 정해서 약식 기호를 대체했는데요. 이 밑줄은 해당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기 세 가지가 정의되어 있죠. 어라운드는 밑줄이 안 그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은 컴파일할 때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부분 가지고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 2, 3이라는 건 실행되는 메소드 순서를 표시하고요. 리턴이라는 건 최종 리턴되는 메소드를 이렇게 표시하는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코드가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드로우 해가지고요. 쉐입이라는 인터스를 만들고 드로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포가 먼저 일단 프라이머리를 기존에 해보자 비포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래서 호출됐던 드로우 비포가 이렇게 나오고요. 프라이머리가 그 다음에 또 호출됩니다. 애프터가 호출되고 주의해야 될 거는 리턴 값입니다. 드로우 프라이머리라고 되어 있죠.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비포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 이거거든요. 메소드의 가장 마지막으로 호출되는 거가 값이 리턴 값으로 반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시가 돼가지고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애프터도 요값이 리턴 값인데 이게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이게 맨 마지막으로 리턴 프랑 쉐입 들어올 이게 이제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만을 염두에 두고서
비포하고 애프터 호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드로우 메소드 호출 순서는 비포, 프라이머리, 애프터의 순서인데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드로우 메소드 리턴 값은 오직 프라이머리만의 값이고 비포나 애프터의 메소드 리턴 값은 무시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테스트 이제 2에서는 프라이머리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비포하고 애프터가 실행이 될까 궁금해가지고 만들어봤거든요. 다음 실행 결과가 보여주듯이 그렇게 되면 에러가 뜹니다. 프라이머리 메소드가 재고도 하나는 제공된 전제하에서 비포와 애프터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네 가지가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어라운드 메소드가 일단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어라운드 메소드 내에서 콜 넥스트 메소드 호출하지 않는 한 비포, 프라이머리, 애프터가 완전히 무시됩니다. 다음과 같이 어라운드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비포, 프라이머리, 애프터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출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어라운드 메소드 하나만 호출되고 그 메소드 리턴 값만이 반환됩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실행 메소드 들어오라운드 이게 출력이 되고 그 리턴 값이 반환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 경우에는 이제 콜렉스트 메소드를 해가지고 콜렉스트 메소드 어라운드 안에서 콜렉스트 메소드 한번 호출해봤습니다. 여기에 콜렉스 메소드가 기본 코드 내용을 수정한 내용은 따로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라운드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비포, 프라이머리, 애프터 메소드를 호출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때 표현하는 게 바로 콜렉스 메소드입니다. 콜렉스 메소드는 어라운드 메소드 내에 어느 곳이라도 위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콜렉스 메소드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또는 디파인 메소드의 처음에 위치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어라운드라는 명칭을 그래서 붙인 것 같습니다. 어라운드는 어느 곳에도 이제 콜렉스 메소드를 어라운드 메소드 안에서 콜렉스 메소드를 어디에서 호출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치한 경우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일단 어라운드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그 안에서 다시 콜렉스 메소드 호출하는데 만약에 어라운드 메소드 상위에 또 어라운드 메소드가 있으면 그걸 호출하게 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비포, 프라이머리, 애프터 이렇게 호출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중간에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리턴 값은 어라운드에서 결국 리턴하기 때문에 이 값이 반환하게 됩니다. 리턴 프롬 쉐이프로 어라운드 이렇게 되죠. 근데 어라운드 메소드가 다음같이 수정된다. 예를 들어서 앞에 거는 콜렉트 메소드가 중간에 있었죠.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났느냐? 순서는 같은데 어라운드 메소드 호출하고 2, 3, 4 호출하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정의되어 있는 게 어라운드 메소드의 맨 마지막에 정의되어 있는 게 콜렉트 메소드예요. 이것이 반환하는 값은 프라이머리 메소드의 값이죠. 프라이머리를 이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으로 return from shape draw primary. 결국은 드로우 어라운드의 메소드의 최종 반환값이 반환이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콜렉트 메소드 호출했기 때문에 이 메소드의 반환값은 이 드로우 프라이머리의 반환값이라는 거죠. 그것이 결과로 반환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라운드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으면요, 어라운드 메소드 하나만 호출됩니다. 비포, 프라이머리, 애프터 메소드를 호출할지 말지는 어라운드 메소드 내에서 콜렉스 메소드를 한 호출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상속 클래스일 때도 구체적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히 깁니다. 근데 똑같아요.